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업계의 세계적 거물 2명의 회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일 방한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에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손정희 회장의 방한 목적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Arm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rm은 1978년 설립된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지만 2016년 손정희 회장이 320억 달러, 약 44조 5천억 원에 인수한 뒤 손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지분 75%, 나머지 25%는 세계 최대 벤처 투자 펀드인 비전 펀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Arm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IT 기기의 두뇌로 불리는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흔히 원천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이 개발 판매하는 IT 기기의 AP 설계 기술을 갖고 있어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Arm의 점유율은 무려 90%에 달하고 여기에 사물 인터넷 AP의 90%, 전장 부품의 75%가 Arm의 설계 도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Arm이 없으면 반도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Arm의 주 수익원은 IP를 통한 로열티에 있는데요. 특허에 기반한 설계 자산을 제공하는 대신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9년 Arm 매출은 약 2조 1,200억 원, 2020년은 2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즉 이런 Arm을 인수하게 되면 다른 반도체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모든 반도체 생산 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을 종합반도체 회사 IDM이라 하는데 칩 설계에서 제작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유일하며 위 회사들이 Arm을 인수하게 된다면 스마트폰과 공장 설비, 자동차 생산업체 등이 사용하는 반도체 칩 디자인에 지배적인 권한을 갖게 되고 아울러 자체 제조 공정을 보유하지 못한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파운드리도 제공할 수 있어 두뇌와 제조 모두에서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인수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소 55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가 실제 인수에 성공한다면 삼성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 됩니다. 삼성은 자금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삼성은 M&A에서 125조 원 규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Arm을 구매할 수 있는 회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손정희 회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방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D램 시장에서의 최강자를 넘어서 초격차 수준의 반도체 설계 기술도 확보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단번에 점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구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업그레이드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에 대한 M&A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각국의 독과점 심사인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와의 전략적 지분 제휴 관계를 맺고 Arm 경영에 일부 참여하여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첫 번째 방안이 있고 또는 SK하이닉스도 컨소시엄 형태로 Arm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손정희 회장이 삼각축을 이루어 Arm과 전략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화될 경우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겠죠.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 부회장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하만 인수 이후 멈췄던 M&A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특별 복권을 통해 경영 족쇄를 벗어던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뉴삼성 체제를 구축하고 총수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사업상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큰 한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 기업의 Arm 인수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반도체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Arm의 한국 및 미국으로의 인수를 가장 반대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독점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가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퇴출 대상은 바로 암차이나입니다. 지난 2020년 암차이나의 CEO인 앨런 우는 본사 몰래 제3국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해고되었지만 그는 즉각 퇴임을 거부, 오히려 중국 직원 200명과 함께 쿠데타 성명을 발표하면서 암차이나는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니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그 뒤로 본사의 공식 승인 절차 없이 앨런 우는 암차이나의 새로운 브랜드인 아모테크놀로지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통해 Arm 본사와 독립해 자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암차이나는 중국 투자자들이 지분의 51%, 본사가 약 47%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 투자자들은 앨런 우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Arm 본사는 암차이나가 이러한 막장짓을 벌이고 있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상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수차례 법적 수단을 통해 앨런 우를 퇴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중국 정부가 개입하자 움직임을 중단하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정희 회장이 구성한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 80% 정도가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펀드를 유지할 수 있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중국 기업들이라며 암차이나와 전면적인 공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초기 주주 및 디디 출신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굵직한 IT 회사들의 상당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 암차이나는 정말 암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정희 회장과 중국과의 관계로 애매모호한 입장이 지속되니 암 본사가 암차이나를 컨트롤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암이 한미연합 컨소시엄으로 인수되게 된다면 상황은 급전환되게 되는데요. 암차이나를 비롯한 이를 주도한 중국 정부는 규제 철퇴를 막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수합병을 통해 암차이나는 암과 확실히 구별되면서 정식적으로 미국 반도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될 것이고 불법 점거를 주도하고 기술 탈취를 일삼았던 앨런우를 비롯한 중국 공산당 고위직 커넥션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최근 9월 14일 미국이 중국 IT 산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와 과학법 발의에 이어 최근 반도체 장비 등도 중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중국 반도체에는 어떠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암 인수로 설계 IP의 원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대만 TSMC를 꺾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최근 TSMC가 구입처인 애플에 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한 것입니다. 거절할 수도 있지 뭔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지만 TSMC가 가격 인상 요구를 거절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애플의 M1, M2 칩, A16 바이오닉 등 주요 칩들은 모두 TSMC가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TSMC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생산을 맡기려 했습니다. TSMC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가격 협상에서 이연이 발생하면서 그 틈을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RT 리서치는 애플과 TSMC 반도체 동맹 균열 조짐이라며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격차를 벌리며 애플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 입장에서 애플은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로 이런 애플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TSMC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칫 다른 고객사들도 가격이나 압박을 키울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TSMC의 내년 생산 물량과 단가에 대한 재협상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TSMC 입장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당장 애플도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는 아이폰 14 시리즈 증산 계획을 철회해 TSMC 일감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근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려 TSMC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말 TSMC보다 3개월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에도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GAA 방식을 활용해 3나노 양산을 시작하면서 일부 기술에서는 TSMC를 앞서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하게 되면 현재 30포인트 이상 벌어진 TSMC와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를 한 자릿수로 확실히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나노는 우리가 TSMC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3나노 공정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며 내년 말 파운드리 모습이 지금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GAA 1세대 공정은 기존 5나노 핀팩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절감하고 성능을 23%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공정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2024년 3나노 GAA 2세대 공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세대 공정은 같은 기준으로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면적 35%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난 데에는 최신 극자외선 EUV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노광 장비가 부실하면 EUV는 얇은 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로를 더욱 얇게 그릴 수 있게 돼 웨이퍼 한 장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어 생산성과 성능은 높아지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EUV 장비 기술을 갖추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 ASML이 유일한 데다 연간 생산량도 지난해 기준 42대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는 2006년 ASML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지분을 확보했지만 TSMC는 오히려 지분 전량을 매각했죠. 이것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이루어졌던 키포인트입니다. 한국은 남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생각과 결단력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0대 지점장들과 만나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문하면서 거꾸로 그려진 세계 지도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거꾸로 세계 지도를 대중에 널리 알린 사람은 현대판 장복으로 불리는
있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입니다. 그는 지도를 거꾸로 보면 달라진다. 한반도는 더 이상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매달린 반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 삼고 드넓은 태평양의 해원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는 모습을 지닌 나라다 라고 하였죠. 리얼리즘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발상으로 어디서도 보지 못한 세계 지도를 공개하며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단, 실제 넓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